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국가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03년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 국가 균형 발전의 발걸음이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이 선언이 됐고요. 그 이후 드디어 올해 2022년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지정이 됐는데요. 지난 18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우리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자립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우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그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을 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균형 뉴딜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되어오기도 했죠. 자, 이렇게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올해 국가균형 발전의 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백문으로 애써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유은혜 부총리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관계부처 차관님,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위해 앞장서 주신 이하경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장님, 윤재갑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장님과 오늘 기념식 준비에 협조해 주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을 비롯한 지방협의체 회장님, 시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균형이 본의원, 공공기관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그동안 함께 애써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념식입니다. 1월 29일은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시대 개막을 선포한 날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균형발전 정책들을 뒤집어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착실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한다는 책임을 부여받는 날이기도 하며 향후 국가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균형 발전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가치가 되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분권, 혁신,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적 균형 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혁신 성장계획과 지역발전 투자 협약 도입하여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였고 혁신도시 시즌2 상생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형 생활예술도시 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의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혁신 역량은 약화되어 이제는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초강력 협력을 국가균형 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자체 간 초강력 협력이 확산되어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발표한 대규모 균형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조 원 이상의 2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25년까지 약 62조가 투입될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공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등의 성과가 하나 둘씩 가시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애쓰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은 이제 한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오늘 기념식이 균형 발전을 위한 100년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을 모아 전국이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 보고를 청해 듣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경과,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지역 발전이 이루어졌고, 고도 성장기에 심화된 불균형 성장 전략은 인구와 자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최초로 균형 발전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지방화와 균형 발전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연후로 균형 유출범, 균특법 제정,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노력은 공간, 재정, 혁신 세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공간적 분산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둘째, 지방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및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의 신설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 혁신 협의회를 구성하여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한편 지역의 R&D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사람, 공간, 산업의 3대 분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난 지역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9개 과제에 약 175조 원을 투자하여 지난 5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 혁신, 포용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권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주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지역 혁신 성장 계획을 도입하였고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제도를 확산하는 등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이 가속화를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약 24조 원 규모의 2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발전 전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마련하였고 6개의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혁신도시 시즌2, 지자체 대학 간 지역 혁신체계 구축 등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셋째, 포용의 가치를 구현하여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의 소시 복합화 총 33조 원 투자,
전국 488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등을 통해 매력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농촌형 교통 모델 확대 등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 지역경 뉴딜, 농산어촌 유토피아 및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 혁신적인 지역 발전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매년 1월 29일을 법정 기념일인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월 29일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날로서 지나친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아직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멉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자, 이어서 정부를 대표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총리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다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사실은 이런 비전을 가졌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꿈 자체가 경국대전 때문에 좌절되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이춘희 시장님하고 제가 TV 토론을 참 몇 번 나갔었습니다. 결국은 국가균형 발전이 왜 필요하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수도권 논자들은 효율성을 내세우죠. 그 효율성의 결과가 오늘 전 지구촌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모습은 뭘까? 결국은 국가균형 발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혹시 또 정치를 하던 사람이 되어서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니까 오늘 준비된 기념사를 차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제1회 국가균형 발전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 실행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첫 법정 기념일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슴 벅찬 기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선언한 이래 여러 정부가 이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뒤로 가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균형 발전의 용어 자체도
생소했습니다만 이제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의 김사일 위원장님, 그리고 이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에 앞서 주신 우리 이하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윤재갑 위원님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당연직 위원이라고 소개됐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님, 유원회 부총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이제 불리울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또 전국의 시군 구청장 협의회 회장 우리 오산 시장님, 곽 시장님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진짜로 균형 발전 때문에 바쁘셔야 될 것 같으면 단체장께서 오시지, 우리 충청권 단체장님들만 오시고 부단체장님들만 오셨는데 가거든 전해주십시오. 오늘 온 지역은 크게 축복받을 거다, 그래 이야기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첫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가치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입니다.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흔들릴 수 없는 국적 원칙일 겁니다. 수도권이 집중됨으로써, 과밀화됨으로써 어떤 어려움을 우리 공동체에 던져 주었는가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동안 약 10개의 지방 혁신도시, 또 18개 부처 중에 13개의 부처가 지금 이곳 세종시에 온 것, 또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들의 미래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각 행정구역별로 짜게져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제 첫 번째 모델이 부산, 울산, 경남의 연합을 통해서 초광역 협력의 모델이 발표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도 우리들의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그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좋은 일터, 배움터, 삶터, 인프라, 문화, 또 연구 역량, 이거 전부 다 해서 균형 발전을 세 장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를 맡고 계시는 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은 18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균형은 더 심해졌습니다.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거든요. 수도권은 과밀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소멸 위기의 지방이라고 이래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넘어도 편중이 심하다고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안이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 집도 없고 어디 들어가서 기거할 데도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평당 1억이 된다고 대단히 자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지속 가능합니까? 반드시 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또 국가적 위기를 끊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지난해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14조 3천억씩 더 늘어납니다. 여기는 기재부도 행안부도 전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첫걸음입니다. 충분하지 못하지만 또 5조 9천억 규모의 국가 기능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단체장, 부장장님들은 귀찮은 업무만 떠맡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또 아까 소개됐던 지역균형 뉴딜, 좋은 사업 발굴해냅시다. 맨날 토목공사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뭔지를 그런 걸 발굴해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십시다. 결국 이렇게 한 발 한 발 떼다 보면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거기도 좋은 삶이 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있다. 거기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 후배들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걸 위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년의 발걸음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합니다. 네, 웃으십시오. 하나, 둘, 셋, 김치. 네, 세 번째 그룹도 우리 파이팅 외쳐야겠죠. 오른손 주먹 들어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